안녕하세요. 허남경 약사입니다. 헬스케어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개별적인 영양소의 이해, 두 번째,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C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필수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의 기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뼈의 형성과 유지입니다. 그 외 비타민 D의 기능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합니다. 둘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는 알레르기 등 면역 기능에 관여하며 비만, 당뇨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피부에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외선과 합성되어 생성됩니다. 또한 버섯 등의 식물성 식품과 육류, 생선 등의 동물성 식품에서도 얻을 수 있죠.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D2, 즉 에르고칼시페롤의 형태로, 그리고 동물성 식품은 비타민 D3, 즉 콜레칼시페롤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피부에서 합성된 비타민 D와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비타민 D 모두 간에서 중간 활성 형태로 전환되었다가 신장, 대장 등 대표적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활성형인 칼시트리올로 전환되어 이용됩니다. 최종적으로 전환된 칼시트리올이 가장 활성도가 높아 비타민 D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서 합성된 비타민 D와 식품을 통해 섭취한 비타민 D는 간에서 칼시디올이라는 중간 활성 상태가 됩니다. 이후 부갑상선의 작용으로 비타민 D는 칼시트리올로 전환됩니다. 활성형 비타민 D3인 칼시트리올의 생리학적 기능은 소장 점막세포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 칼슘 흡수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및 세포막 유동성 증가, 마지막으로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작용에 관여합니다. 혈중의 칼슘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칼슘 조절의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갑상선 호르몬인 칼시토닌의 작용으로 뼈에서 칼슘의 용출이 감소하고 신장에서 칼슘의 배설이 증가하여 칼슘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을 때 부갑상선에서 파라토르몬이 분비됨에 따라 뼈에서는 칼슘 용출이 증가하고 신장에서는 칼슘 재흡수가 증가하여 칼슘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용출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가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데 에스트로겐은 혈중 칼슘 농도 유지 기능도 있어 갱년기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 시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체 내의 거의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세포의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 및 세포 정상 작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용 기전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하여 프로호르몬이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잠재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족합니다. 국민 10명 중 거의 9명에게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의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400IU이고 안전 섭취량 4000IU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하면 상한 섭취량이 영아의 경우 25 마이크로그램, 유아 35 마이크로그램,
소아 6에서 8세는 40 마이크로그램, 9에서 11세는 60 마이크로그램, 청소년 및 성인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다만 임신 준비기나 임신기에는 과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타민 D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스테오칼신과 내분비 기능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의 합성에 비타민 D, 비타민 K가 필요하고 오스테오칼신은 조골세포, 다시 말해 뼈를 생성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과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성장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인슐린 합성 증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베타세포를 활성화하고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킵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 축적 감소, 근육량 증가, 인슐린 민감도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고 뇌기능,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와 면역 기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체계에서의 비타민 D의 역할과 비타민 D 부족의 임상적 영향이라는 논문의 내용인데요. 비타민 D의 기능에 대한 내용 중 면역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신체의 물리적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의 물질이 몸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간극 연접을 통한 세포 간 연결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간극 연접은 점막세포 상호 간 촘촘한 결합을 의미하는데 점막세포 간 틈이 생기면 유해균, 독성 물질이 체내로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세포 간 신호 전달이 활성화되어 면역 기능이 신속히 발휘되도록 돕습니다. 선천 면역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인데 각종 면역기관, 면역세포, 면역물질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고 상피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등에서 항균 활성 펩타이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항균 활성 펩타이드는 항균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로 디펜신, 카델리시딘이 대표적입니다. 항균 활성 펩타이드 중 인체에 존재하는 것이 LL37이라고 명명된 성분인데요. 세균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세포 중 T세포를 활성화하고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등 후천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관심을 받는 영양소는 면역과 관련된 영양소일 것입니다. 그중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양소는 비타민 C와 D 그리고 아연인데요. 비타민 D의 코로나 예방 효과라는 논문에서는 비타민 D 체내 농도와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률 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영양소로 건강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해서는 중년 남성에게 비타민 D는 혈액과 기타 심혈관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비타민 D 부족과 성인의 불안, 우울 등 감정장애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당 대사에 관여하여 제1형 당뇨 예방 효과와 암, 심장병,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뇌 인지 능력과 관련하여 비타민 D는 두뇌 발달과 성인 두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하여 비타민 D는 혈중 지질을 감소시키고 혈관 확장에 의한 혈압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에서 혈관 내피의 기능 저하를 개선시킨다는 연구 논문이 있고 우리나라 성인들에게서 비타민 D의 부족이
심혈관계 대사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는 건강한 성인의 혈관 장애, 혈관 경직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 위험 요인 증가와 혈장 비타민 D 수준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이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근육 건강과 관련해서도 비타민 D의 보충이 근육 기능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과 신체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비타민 D의 암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세포 간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하여 잠재적 항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암 예방에서 비타민 D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아토피성 피부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명확한 원인 파악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피부 보습 등 아토피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 치료, 광화학 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감마리놀렌산,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마리놀렌산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세균의 일종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와 아토피성 피부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아토피 환자의 피부에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군집이 다량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항균 활성 펩타이드인 카델리시딘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증식을 억제,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부 면역과 항미생물 펩타이드 발현에 비타민 D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균을 억제하는 카델리시딘의 생성에 비타민 D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비타민 D가 카델리시딘의 합성에 필요하고 카델리시딘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균을 억제하여 이 균에 의한 일부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4주간 비타민 D를 하루 2000IU를 섭취하게 했더니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군집 형성이 46% 감소했고 SCORAD, 즉 아토피 증상 점수표가 56% 감소했으며 연구 중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비만일 경우 비타민 D의 농도가 낮다는 점도 연구 결과 확인이 되어 비타민 D가 비만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만일 경우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가 지방 조직 내로 격리 저장되어 혈청 농도가 감소하고 비타민 D가 저장된 지방 조직에서 비타민 D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비타민 D가 감소하는 기전으로 추측됩니다. 또 비만은 간의 지방증, 섬유화, 염증 등을 유발하여 비타민 D 활성화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의 부족은 당뇨 발생 위험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반대로 보충은 당뇨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췌장에 최도의 비타민 D 의존성 칼슘 결합 단백질이 존재하여 인슐린 분비 기능에 관여합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 D를 보충 시 인슐린 분비와 당 대사 개선 효과, 혈당의 지표인 당화 혈색소가 감소한 점은 비타민 D와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며 면역 기능 및 심혈관계 건강, 그리고 다양한
영양학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므로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했던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비타민 D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